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2기 이제 중간 질문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 한 7일 정도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맞게 가는 건지 모르겠다, 뭔가 모호하다, 헷갈린다. 그리고 다른 분들 블로그 글을 보니 이런 거는 좀 나랑 차이가 많더라 이런 거를 보고 조금 느끼시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좀 정답인지 모르겠다, 좀 애매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돌아가면서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가 한 분당 두 가지 질문씩을 하고요. 그다음 또 로테이션을 돌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충분하게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시부터 10시 반까지 갈 건데 충분히 이제 질문이 돌아갈 수 있게 하되 이제 한 번 질문을 너무 오래 받으면 뒤에 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씩 하고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신 순서대로 할 건데 우리 혜경님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 학원에 대한 그 블로그를 적어도 한 달에 8개 정도를 작성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다 했던 그 블로그는 여러 가지를 로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원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게 학습 홍보 쪽으로만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나 보람 같은 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이제 행사를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쓰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1일 동안 챌린지를 하는데 매일 이 학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니까 더 그게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어떠세요? 어쨌든 저희가 학원 홍보를 위해서 쓰는 거는 학원에 대한 그 뭔가 이제 사람들이 등록 전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뭐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이 학습 상담을 오셨을 때 하는 좀 자주 찾는 질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는 그 수강에 대한 스케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장 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뭐 영어 늘려면은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 도움을 좀 주면 되냐, 뭐 숙제가 있냐, 뭐 기타 등등등 되게 질문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할 거고, 그리고 뭐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영어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뭐 그러면 읽기 쪽에서는 어떤 훈련이 있냐, 뭐 듣기 쪽에서는 어떤 훈련이 있냐, 뭐 책 교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뭐 등등등 되게 즐겨 찾는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번 선생님이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다 해주기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로그는 내가 상담을까지를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들도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블로그를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정보를 많이 얻고 여길 내가 진짜 보내도 말아야 돼라는 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지식을 갖고 이제 거의 약간 확정적인 마음을 들고 이제 찾아가는 느낌일 때 이제 이 블로그를 활용하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막 뭔가 이제 가볍게 하고 선택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보고 관심 있고 이렇게 교육열이 조금 더 높은 분들 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블로그에 좀 줘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정보, 이런 광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광고보다는 정보 싸움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광고나 홍보만 한다 그러면 내가 약간 상업적으로 블로그 방문자가 이용당하는 기분이잖아요. 되게, 아, 나를 고객으로만 보고 뭔가 나를 이제 모객하려는, 뭔가 호객하려는 의도로만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이렇게 소비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복 블로그랑 나랑 이렇게 관계성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되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홍보 블로그이지만 목적은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만 계속 가면은 되게 소수의 진짜 딱 그 핵심 타겟들에게만 노출되는 것을 목적으로만 가고 이게 성장하는 것은 좀 대중적으로 성장하는 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정보성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계속 담아가면서 이게 커나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더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영어 학원이고 애들이 중간 쉬는 시간이든 뭐든 그때 학원 교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읽을 거리든 뭐 듣기 랩실에 어떤 새로운 들을 거리든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책을 비치해놔서 애들이 그거 읽으면서 되게 좋아하더라. 뭐 새로 나온 영어책 중에 이런 쪽에 그 뭔가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서 하는 학원이다라는 게 계속 노출이 되는 것도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뭔가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뭔가 애들한테 계속 거리를 주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제공해서 여기를 보내는 것만으로 따로 뭐 영어 도서관을 보내든 뭐 책을 꼭 사서 읽히든 이러지 않아도 여기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충분히 뭔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학부모 상담을 온라인에서 대신한다라는 음, 느낌으로 실제 학부모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Q&A 그리고 학원에서 하고 있는 뭐 아주 작은 서비스든 아주 작은 뭔가 노력이든 변화여도 이제 수강생들에게 혜택으로 주고 있는 영어 학원에서의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정보를 교육적 측면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는 사람이 보더라도 아, 영어 학원에서 요즘 이런 걸 트렌드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좋은 교육의 예시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도 이런 책 한번 읽혀봐야지. 라는 형식으로 약간 그게 이제 정보의 가치로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걸 한번 병행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거에서는 그런 형태의 글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냥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교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재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재를 하나씩 안내해 드리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지금 이런 거 해주신 거죠? 그래머 책 같은 거? 그래머 네, 타운? 뭐 네, 이런 거? 네. 그죠?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교재로 하는 거는 또 교재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교재 외의 것들도 조금 같이 움직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재 외에도 뭔가 약간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건 어떠세요? 뭐 애들이 이제 책만 나가는 거 지루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BTS 노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팝송이 있어. 근데 다 영어로만 돼 있으니까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인데도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BTS 영어 노래를 가져와서 그거와 관련된 책에 뭔가 어 뭐 음, 그 어떤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can't 이런 걸 뭐 배운다. 그럼 거기에 맞는 거를 그 문장을 BTS 노래에서 끌고 들어와서 그런 거랑 연결 지어서 들어보면 좋다. 이런 식의 약간 뭔가 이제 아이들의 삶과 그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미 위주로 약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끌고 가보면 어떨까?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 노래가 다 해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놓고 거기에서 파트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 책에서 이렇게 배우는 영역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이거랑 같이 공부를 시켜서 복습을 해주면 좋아요. 이런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약간 시대적인 뭔가 흐름에 맞는 것들을 계속 연결 지으려는 것들을 해주면 좋고, 그렇게 연결 짓는 것들이 사실, 이제 뭔가 다이아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시의성을 되게 반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김치가 유행을 해.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산 김치가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중국산 김치 글이 다 상단으로 올라가요. 그게 이제 다이아 로직의 시의성이라서 이게 똑같이 김치 담그는 법을 썼어도 어떤 때는 김치 담그는 법이 맨 위에 있다가도 중국산 김치 뉴스가 바박바박 뜨고 그게 막 보도가 뜬다? 그러면 그때는 중국산 김치 글에 대해 쓴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상위 노출을 그냥 로직대로만 잘 쓴다고 계속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로직대로 잘 쓰고 플러스 시의성이 있는 단어나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펜션 홍보글을 썼어요. 근데 펜션 홍보글을 쓸 때 거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는 펜션인데 여름엔 빠지가 유행이라서 막 물놀이 빠지가 엄청 유행해요. 그럼 그때 빠지 앞에 있는
뭐 북한강 빠지 앞에 있는 펜션에서 빠지 펜션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들어오게 하면 그게 훨씬 더 여름에 유입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음, 식으로 어떤 시의성이 있는 단어 적용을 해서 내 기존에 원래 하고 있는 어떤 컨셉 플러스 그거를 같이 가져가면 그게 조금 더 붐업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혜경님도 이게 단순하게 학원 홍보글만 적고 정보글만 적는 거는 재미가 없어.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도 재미가 같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가 자주 찾는 질문을 답을 한다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니까 그건 되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시의성 있는 어떤 일상과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일상의 이슈들과 연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어떤 글감, 거리들, 뭐 노래든 그 영화든 뭐 표현이든 그 문학이든 뭐 다양한 소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해서 시의성 있게 이 영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단순한 영어 학원을 홍보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영어에 대한 다양한 소스를 만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것에서도 적용을 시키고 있어서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도 다양한 것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이 돼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러면은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책을 계속 한다는 것도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부분을 뭔가 이렇게 다양한 소스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간다는 거는 선생님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선생님들도 재밌게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사들도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하더라도 사례를 계속 바꾸거든요. 그렇게 바꾸는 게 시대에 따라가는 느낌들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좀 재밌게 강의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혜경님은 약간 그런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있으실까요? 음, 그 블로그 그 네이버 이웃을 추가하려고 했더니, 네, 어, 별로 그렇게 주변에 그 상가들이 네, 네이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쓴 그 네이버 그 글을 쓰신 분들을 추가를 네, 했거든요. 저희가 네, 지역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네. 그게 예, 저희 진짜로 그 저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지 좀 이렇게 잘 모르겠고 막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서산 예천동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봐야 되니까, 어떤 상태인지. 보면은, 이 블로그 홈이라는 곳에 가면, 네. 여기에 이렇게 그 예천동,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동네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음, 3만 건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음, 서산에 여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이만큼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역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분들이 또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그 분들 주변에 또 그렇게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거기 블로그랑 교류하는데, 야, 거기 학원 괜찮더라, 한번 보내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블로그 홈에 가셔서 글 검색 그대로 두시고, 서산 예천동 하시면 본인의 동네에 글이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해서 이웃 추가를 조금 다이렉트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아, 통합 네. 검색에서 찾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생각하고 계셔도 됩니다. 시간 할애하시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수님, 흰구루님, 네, 질문 좀 주시겠어요? 블로그 글에서 네, 다른 블로거들을 보니까 하루에 네. 요리 레시피인데도 불구하고 막 두세 개씩 올리는 블로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이- 무리한 것 네. 같아요. 어, 그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고 거의 약간 전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음, 우리가 하루에 두세 개를 요리를 올리는 거는 좀 너무 오바스러운 거여가지고 네. 그 수량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조금 네, 더 적은 수량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진이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퀄리티 있게 하시잖아요. 그 네. 퀄리티를 유지하시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지금 사진을 이제 DSLR 같은 걸로 찍으세요? 아니면 인물 사진으로 찍으세요? 핸드폰? 저 DSLR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찍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떤 네네. 게 문제냐면, 지금 네. 현재 그, 노출은 제일 밝게 하고, 뭔가 약간 포커스를 이제,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데, 심도를 되게 지금, 네네. 얕게 해놔가지고, 네. 얕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맞는 지점이 굉장히 좁고 그 밖은 다 아웃포커싱이 되는 아, 그런 약간 형태로 네. 찍으시거든요. 근데 초점이 이게 좀 잘 안 DSLR 맞는 게 많아요. 네. 네, 근데 DSLR 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이들 찍으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네. 주변의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다 사라져요. 지금 보면 이런 사진도 보시면은 네. 네. 여기 한두 군데가 맞고 나머지는 다 나갔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 야채가 좀 더 싱싱하고 잘 되게 보이려면 심도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아, 포커스 네. 맞는 지점을 조금 더 넓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네네.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네네. 노출이 제일 밝은 거 말고 조금 덜 밝게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노출이 뭐 예를 들면 뭐 2.8, 4, 뭐 이런 숫자를 아시나? 뭐 그 네. 24,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그 노출 네네. 게이지에. 네네. 그거를 조금 어둡게, 조금 지금 현재 제일 밝은 값에서 조금 더 낮게 노출 값을 열어서 네네. 그 제일 열어놓는 거에서 조금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조리개를. 네네네. 조리개 네네. 완전히 열려있는 거 말고 조금 닫아주면 이 네. 심도가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 심도를 넓혀서 지금처럼 이 포커스가 맞는 이 영역이 단순히 여기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맞게 해줘야 돼요. 안 음, 그러면 이 사진이 계속 볼 때, 네.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게 뭔가 아쉬운 아, 그런 느낌들로 찍힌 게 많아가지고 지금 모든 사진이 좀 그렇거든요. 얘도 네네. 사실은 포커스가 되게 안 맞은 거예요. 얘도 지금 네, 보면 맞아요. 포커스가 사실 선명하게 들어온 곳은 하나도 없고, 네. 얘도, 어,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냐면, 사실 네. 제가 촬영 전공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 연극영화과 촬영 전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창피하다. 이거를 전공식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건데 네. 이제 이거를 조리개를 완전히 열고 찍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네네. 화사하게 나오고 밝게 나와서 대부분 네. 초보자들이 DSLR을 쓸 때 조리개를 다 열고서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 심도를 조금 더 이겨는 심도가 좀 맞았죠. 어. 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게 네. 카메라랑 피사체의 거리가 너무 좁아서일 수도 있어요.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금 네네. 고려해가지고 좀 더 네. 잘 맞게. 네. 그래서 내가 의도한 그 물체가 더 잘 보이게 찍는 것을 조금 네. 목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도 심도가 어디 맞았는지 모르게 맞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애매한 노출로 계속 갔던 거죠. 이 모든 사진들이. 네네. 그래서 네. DSLR을 쓴 거를 되게 좋은 취지인데 그 DSLR의 좋은 점을 살리지 못한 거. 음. 아, 네. 그러니까 장비는 좋은 걸 썼는데 실제로는 사진의 질이 DSLR 음, 썼는데 의미 없게 쓴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 거죠. 여기도 지금 아, 포커스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 되게, 갔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붙어 있어가지고 명확히 선명하게 들어간 포커스 영역이 되게 애매한 거죠. 어. 네. 그래서 지금 그럼 모든 사진이 선생님, 조금 그러면 네, 여기도.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조금 더 네. 이게 주변이 디테일하잖아요. 네. DSLR보다 혹시 핸드폰으로 찍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DSLR로 찍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을 제일 네네. 밝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조리개를 조여야 돼요. 아, 네네. 조리개를 더 조여주고 그리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 네네. 최소 거리라는 게 있어요. 네네. 보통 한 90cm 정도, 뭐 60cm에서 90cm 정도 되는 거를 최소 거리라고 하는데 네. 카메라랑 물체의 거리가 그 정도 이상을 그 거리로 음, 두지 않으면 네네. 최소 그 심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네네. 근접 접사 전문 렌즈가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 이렇게 내가 팔을 뻗었을 때 팔 하나 정도 거리 정도는 거리를 두고 찍는 게 좀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 거리를 두면은 사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네네. 렌즈를 줌을 짜면 되죠. 조금 당기면 되죠. 네네. 줌인을 하면 되죠. 그리고 네. 노출을 조금 낮춰서 심도를 조금 네. 더 넓게.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심도를 네. 어,
얕고 넓고 하는 그 부분은 네, 실제로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도 있지만 이 네, 최소 거리도 있지만 내가 노출을 너무 조리개를 열어놨을 경우에 심도가 더 얕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조리개를 조금 더 쪼여서 네, 조금 더 어둡게 쪼여서 네, 하면 심도가 더 넓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 보면 DSLR이 훨씬 사진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아, 지금 아쉬운 거는 DSLR을 썼는데 포커스가 다 나갔다.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거죠. 제가 카메라를 그래서 잘 못 따라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지금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네. 사진 구도나 이런 건 다 너무 좋아요. 아, 구도는 다 너무 잘 잡았는데 네. 포커스가 하나씩 다 틀린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거를 한 번만 잡아드리면은 충분히 잘하실 것 같거든요. 네, 나중에 어디 네. 사세요? 저 남양주. 남양주. 네, 나중에 부천에 지나시는 일 있으시면 한번 네네, 미리 번개를 주시면은 제가 카메라 네, 들고 오세요. 오시면 제가 네, 오프라인에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구두상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개를 네.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네, GIF 하셨네요. 네, 네, 그거는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좋아요. 이런 네, 시도들도 되게 좋아요. 네, 음식은 되게 다양하게 GIF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이거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영상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네, 있어요. 근데 이런 GIF에 적합한 어 지금 사진의 느낌은 아니에요. 보통 GIF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뽀글뽀글 막 이런 것도 많이 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기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촥 이렇게 뭔가 되는 거 뭐 이런 아, 것들을 좀 네네네, 많이 쓰는데 지금 나물 뭐 이거는 약간 GIF에 적합한 느낌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시도들이 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하고 재밌게 네,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거에는 되게 네,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네, 맛있어요, 이거 이거. 먹고 싶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좀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인이 네네, 이런 거 하시면서 사셨던 어떤 재료랑 비슷한 근접한 거를 네. 재료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블로그에. 아, 예를 재료, 들면 네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를 들면 글씨 가셔서 저기 아까 봄철 그 이름 나물 이름이 뭐였죠, 아까? 그, 비름 나물이야. 비름나물. 그럼 글감 가셔서 여기 뒤로 가시면 쇼핑이라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쇼핑. 여기 쇼핑. 잠깐만요, 못 찾았어요. 어, 오른쪽 위에. 오른쪽 지금 위에. 아, 네네네네. 네, 여기를 눌러보시고 검색어에다가 비름나물 네네. 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네. 블로그에서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내가 최저가 정보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 누르고 들어가서 네네. 구매까지 연결한다? 그러면은 그 흰구름님의 블로그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아, 완전 꿀팁이에요. 네, 몰랐어요, 이게 아예. 왜냐면 네, 모르시죠? 대부분 네, 모르시는데 이게 생긴 지 얼마 네, 안 됐어요. 쇼핑이라는 기능 자체가. 근데 이거를 왜 네, 하냐면 네네, 얘가 우리는 C랭크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연결된 체인이라고 해요. 네네, 연결된 체인.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걸 통해서 연쇄적으로 뭔가 작용하게끔 만들어주는 다리 네, 역할을 하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글감을 넣어주면 네이버가 왜 네, 좋아하느냐? 네. 네이버는 쇼핑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잖아요. 네이버 네, 쇼핑 수수료로 먹고 살고 네이버 광고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게 네, 네이버의 네, 본질이에요. 네네. 근데 그 본질에 도움을 주는 블로그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네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네, 지금 요리 블로그를 하시면서도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생산성도 좋아지시지만 이제 네네, C랭크를 통해서 내 블로그의 어떤 판매로 연결되는 뭔가 약간 도움을 주는 블로그다라는 게 인지가 지속적으로 되면은 그를 네네, 통해서 나중에 이 요리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나중에 뭐 식품 회사에서 협찬 네, 제안이라든지 브랜드 네네, 협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네, 꾸준하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 이분 거는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라 레시피에서 필요 재료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해 주니까 이거 보고 바로 따라 사면서 사서 바로 따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네네. 어떤 행동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게 공동구매라든지 뭐 그런 네. 식품회사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팬덤에게 익숙해져서 그게 이제 낯설지 않게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하나 더? 아,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네이버에서는 그 쇼핑하고 광고로 먹고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만약에 쿠팡 파트너스를 제 블로그에다 연결을 하면 안 네이버에서 좋죠.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쇼핑, 글감의 네이버 쇼핑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네네. 다음에 또 요번에 네이버에서 뭐가 생겼냐면요. 제 블로그 네. 오시면은 제가 설명글 다 써놨거든요. 여기 계신 네. 분들도 조건이 되실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이제 가시면 네네. 좋아요. 여기 네. 브랜드 커넥트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블로그가 이제 남들 제휴 마케팅으로 다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거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내가 다 해먹겠다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네. 브랜드 커넥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쇼핑 커넥트.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제 블로그에 다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네. 여기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방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네. 이렇게 막 질문을 통해서 저도 막 정보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네네. 코칭이라는 거 형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보면 거기 안에서 또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넓어져요, 폭이.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우선 지금 제가 카카오톡을 열어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안 열리고요. 됐다, 됐다. 잠시만요. 됐다. 그래서 제 거 들어오시면 쇼핑 커넥트라고 있는데 이 쇼핑 커넥트가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저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지수가 있어야지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써 있듯이 예전에 쿠팡 파트너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필리에이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필리에이트. 그게 뭐냐면은 나의 블로그 같이 나의 개인적인 사이트나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커뮤니티나 이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링크를 연결해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 구입한 사람한테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 그런 거를 이제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필리에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제휴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공간을 쉐어한다. 그리고 그 쉐어한 거에 대해서 너가 어떤 액션을 일으키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런 식의 이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만들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설정해 놓으면 우리 같은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진행한 상품을 선택하고 그거에 링크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면 그 링크에 대해서 구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랑 같은 구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다 되기 때문에 등록이 바로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선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음,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브랜드 커넥트 시작하기로 들어가면 저도 여기서 제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아직 해보진 않았거든요. 딱 이제 구미에 당기는 상품이 아직은 없었어가지고 제가 직접 시작하진 않았는데 크리에이터로 해두면
이렇게 상품 찾기라고 나옵니다. 상품 찾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운동화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봐봐요. 식품 있죠? 식품 있죠? 예를 들어서 연수님이 오늘 칵테일 새우 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링크 발급 누르면 링크 발급 복사되죠? 그러면은 수수료의 5%를 날 줘요. 네. 요걸 통해서 누가 구매하면. 나 예를 들어서 소고기 뭘로 만들고 싶어. 요걸로 하는 거야. 어, 이런 걸 해서 링크 발급해서 요렇게 링크 발급된 거를 넣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링크 발급 탑 50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링크 발급한 거 여기서 받아서 찾을 수도 있고 주문 탑백. 주문 탑백은 사람들이 많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 인기 있는 제품들 중에 이렇게 쇼핑 커넥트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하면 돼요. 이해 어, 가시죠? 네. 그래서 기존에 요거 등록되는 그 어느 정도를 올려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캠페인 제한 이렇게 계속 들어오죠, 저도.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올려달라고 다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한 이렇게 오면 제가 제한을 안 받긴 했는데,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한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제 선택해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등록만 해놓으면 계속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쇼핑 커넥트가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그 크리에이터 등록이 어느 정도 그 1만 이상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유수였던 것 같아요. 이유수. 근데 이유수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올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다 연동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처음 등록할 때 여기는 안 나오네요. 네. 아마 그 이웃수 뭐 몇 천 이상, 인스타그램은 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요 글은 아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저희 질문 두 개 한 거 맞나요? 네.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진선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시면 답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쓰다 보면은 좋은 얘기,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좀 음, 제품 같은 거는 좀 비추천? 음, 하거나 좀 안 좋은 얘기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안 좋은 얘기를 너무 쓰면은 써도 되는지 막 헷갈리거든요. 아,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약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그, 현대백화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에 강의하고, 이제 원래는 주차권을 다 챙겨주시는데, 주차권도 안 챙겨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나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죄송한데 주차권을 안 챙겨와서 주차권 좀 부탁드릴게요. 했어요. 강의했던 뭐 누굽니다. 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얼굴을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주차권을 이렇게 팍 밀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차권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까지 갔다 온 것도 열받는데, 네, 요만큼 짜증이 나 있었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했지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주차권을 던져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라도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보고 있었으니까 탁 던지고 아예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서비스를 대응한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선은 씩씩거리고 집에 갔어요. 그 당시에 뭐 싸울 일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나?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전화를 걸었나? 전화를 걸었나, 뭐 메시지를 썼나, 뭐 이러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데스크를 보시는 분들의 서비스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제가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밤 10시 반 정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남자한테. 음, 근데 어린 남자 목소리예요. 근데 저한테
뭐 누구누구 씨 맞으시나요? 이러면서 뭐 박재인 씨 맞으시나요? 이러고 전화 온 거예요. 네,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오늘 그분한테 컴플레인 하신 분 맞으시죠? 막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형사인 줄 알았어. 저를 막 취조하듯이.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 그, 상사한테 혼나고, 뭐,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 것뿐이다. 근데 어디서 전화 주셨냐, 누구시냐 했더니 갑자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봤더니, 아, 같이 일하는 직원이래. 그래서 내가, 아, 그러시냐고. 근데 본인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현대백화점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블로그에다 리뷰를 썼어요. 현대백화점 이런 일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그 데스크 직원을 좋아하던 남자 알바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 그 컴플레인 온 정보를 가지고 내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를 다 따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현대백화점에서 컴플레인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그런 일개 알바생에게 그 사람은 이 일과 아예 상관이 없고 이 서비스와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제 개인정보가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개인정보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냐 하고 내가 이게 공지글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블로그가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 막 바바바바바박 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현대백화점에서 집에서 직원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 지워주실 수 있겠냐? 아니, 나는 정당한 설명과 이런 게 요구가 필요하다 했더니, 그때 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막 뭐, 그 알바생이 하루 뭐 일하고 간 사람이고, 우리는 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어? 그 여자 직원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어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내가 무슨 과해한 사람처럼 또 몰아가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아니라 좀 이렇게 불편한 말들이 오갔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뭐라 했냐면, 그 쓰신 거 안 지우면은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네. 자기랑 무관한 무슨 그 알바생인데, 이미 일도 그만둔 사람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현대백화점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무팀이랑 다 출동하겠다. 막 이러면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무마하게 됐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인데도 그게 어떤 브랜드의 가치나 뭐를 손상시킨다 그거를 역으로 고소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아, 있었거든요. 그 소래포구 갔다가 완전 그 못된 그 막 메뉴판 막 그 속여가지고 그 장사 철 때마다 메뉴판 가리해가지고 막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엄청 막 바가지 씌우는 업장들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깠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역풍을 맞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근데 저도 약간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 뭔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 겪으면서 아 이걸 해도 어차피 좋은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은 나쁜 거는 그냥 리뷰를 하지 말자라는 걸로 바꿨어요. 네. 네. 아, 왜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나쁜 걸 하는데 내 이미지도 손상되더라고. 그러니까 네. 내 기분과 감정 때문에 막 진짜 발설하듯이 내가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되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냥 말은 제가 그냥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땐 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20대 때 그런 짓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예쁘게 말하고 좋은 말 하고 고운 말 쓰는 게 내 인격과 뭔가 그런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나쁜 말을 써야 될 거면 굳이 쓰지 말자 차라리. 이렇게 약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진짜 심하게 호구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요 정도로 쓰는 거죠. 그걸 막 까는 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비밀 댓글 달아주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좀 약간 재치 있게 뭔가 네. 무마하는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사실인데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험한 일이 어, 많습니다. 썰이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되게 썰이 많아요. 하나는 되게 뭐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고 내고 제가 사고 낸 것처럼 꾸며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 이상해서 경찰서로 갔더니 블랙박스에 그 사람이 이제 차가 뒤로 밀려서 박았는데 내가 박은 것처럼 한 걸로 이게 그게 제가 막 명함 챙기는 거 차가 한 번 더 밀려서 또 박은 게 두 번이나 찍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자 운전자 하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보배드림에 뿌렸거든요. 그게 차량성 커뮤니티 막 난리 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경찰 아저씨가 이제 이러다 네가 명예훼손으로 끌려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어, 한번 이제 워워 하고 이제 좀 내려놓고 그냥 보험 처리만 제대로 받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패기가 넘칠 때 어릴 때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은 되게 다른 좋은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음, 어떤 말이든 그냥 부정적인 거는 지금은 많이 피해가요, 저는.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것만 대부분 어필하고 아닌 건 그냥 아예 소개를 하지 말자. 내 양심에 꺼리는 건 아예 리뷰를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이고, 어, 특히 약간 배달 음식 이런 것도 사실 진짜 맛없는 거 많잖아요. 네. 먹을 때 막 진짜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리뷰를 안 하는 걸로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재구매할 맛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별점을 1점을 주고 악플을 쓰더라도 이거는 쓰지 않더라도 분명히 망할 집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흐름에 두는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블로그 주제가 육아라거나 일상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네. 주제를 가지고는 어떻게 사고파를 시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원래 육아 쪽이나 이런 쪽이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사례가 많아요. 네, 왜냐면은 아이 키우면서 성장에 맞춰서 우리가 사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그 어떤 물품적인 거나 서비스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리뷰단, 체험단 이런 기회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전에 그 앞에 흰구름님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이게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쪽으로 연결된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해줘야 되고 난 네, 이런 걸로 이제 그 리뷰단, 체험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지도 달아가지고 리뷰가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부천에 계시네요, 부천? 네, 부천에 살고 있어요. 오다 가다 만나겠어요. 저도 부천이라. 네, 부천. 그리고 그, 이런 약간 동네 지역에 있는 모든 행사 같은 거 많잖아요. 특히 부천이 진짜 어마어마한 핫플이잖아요. 행사하는 네, 곳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역 소식을 계속 꾸준히 나르다 보면 나중에 그 지역에서 뽑는 시민 기자단 체험단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체험단 기자단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수익화 구조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뭐 3D 메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냥 쿠팡 링크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 커넥트 있죠. 아, 네, 안전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쇼핑 커넥트라든지 네이버 링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네이버 쪽이랑 연결해서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쿠팡 링크 네, 하면 본문에 달기보다 약간 댓글 같은 쪽으로 달면은 물론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쿠팡 링크 때문에 이제 블로그가 그 지수 하락되거나 블라인드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쿠팡 링크 쓰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양질의 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블라인드 시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양질의 글이다 아니라는 거를 이게 로봇가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썼다고 그 정성을 로봇가 알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의도치 않게 뭐 키워드를 반복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오류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약간 상업적인 의도를 통해서 뭔가 다른 플랫폼으로 사람 빼가기처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쿠팡 파트너스는 사실은 조금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보면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쿠팡 파트너스 누라,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예, 1시간 안에 누락된다.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누락, 저품질 뭐 이런 거 많고. 예,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글이 그렇진 않지만 사실은 그런 확률이 모르고 하는 분들은 누락, 저품질 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게 쿠팡 파트너스예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음, 있어서는 조금 뭔가 약간 저는 추천드리긴 어렵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이 그런데 다 자기 플랫폼이 오리지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이런 쇼핑 관련이 있다면 그쪽을 연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 쿠팡 파트너스는 차라리 지금 하시는 거에 인스타 버전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판매 링크 달아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그렇게 쿠팡 파트너스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아, 약간 이분화 시켜가지고 인스타그램은 그것 때문에 누락됐다 이런 거는 보기가 그러니까 어렵고 그쪽에서는 워낙에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도 요즘은 이제 멀티링크처럼 여러 개를 달 수 있게끔 프로필 링크에 달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바로 그렇게 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하나 피드를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에 목숨 건다 이런 거보다는 그 각각의 채널 성향에 맞게끔 채널을 조금 분류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소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 네, 가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PHJ님, 우리 데이지님인가? 데이지님 어디 가셨나 보다. 그죠? 자, 그러면 카톡에다 한번 써보고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바로 답변 안 주시면 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어, 선생님, 네네네. 예, 예,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아, 아, 예, 음소거를 했구나. 네네, 기다려. 네네. 아, 저기, 질문을 뭐야. 주시면 될 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 네, 아까 쇼핑 커넥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 쇼핑 커넥트도 있지만은, 우리 블로그 쓰고 글감에서 쇼핑해서요. 네. 내가 산 곳이 없어도 아무거나 연결해도 괜찮은 네, 건가요? 무조건 됩니다. 비슷한 아이템이면. 아, 왜냐면 내가 비슷한 아이템. 음, 똑같은 건지 아닌지 고객은 몰라요. 내가 그 쿠팡에서 음, 샀는지 네이버에서 샀는지 고객은 몰라요. 그래서 방문자의 음,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비슷한 아이템을 골라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음, 계란 요리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왕란이다. 그러면은 어디 브랜드 이걸 꼭 잡는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음, 왕란 크기의 몇 구 이런 거 샀던 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 대부분 음, 쿠팡에 있는 건 네이버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음. 돼요. 그러니까 구입처가 똑같지 않아도 그냥 네이버에 있는 거 그냥 선택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네. 예, 예, 예.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 어, 주시면 돼요. 제가 6월 1일자 하나 쓰고 아직까지 못 못 써서 쓰셔가지고, 예, 아, 질문을 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요거 지금 그냥 하신 거죠? 오늘은, 이거 쓰신 거죠? 네? 네, 이거 지금 하나 쓰고 아직 못, 저는 쿠션, 지금 화면 전원 안 정샘물 쿠션 보여서. 맞아요? 아, 화면 전환이 네, 안 그런 보이나요? 것 같아요. 예, 요거? 저는 들리기만 해서 지금. 아, 그러시구나. 정샘물 쿠션 쓰신 거 맞죠? 네네. 좋습니다. 데이지님은 뭐, 그, 포스팅 하시는 거는 뭐, 워낙에 잘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이쪽으로 브랜딩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클립도 계속 하시나요? 네, 선생님이 하라고 알려주셔서 알려주신 대로 최대한 좋아요. 일단 해보려고 하고 클립은 있습니다. 그 뷰티 카테고리로 꾸준하게 올리세요. 이게 하나 카테고리로 꾸준히 가야 그게 네, 실력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네. 뷰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도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그냥 저 믿고 그냥 꾸준하게 네, 계속 하고 계시면
클릭 네, 크리에이터로 이제 나중에 선정하는 것도 온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네네. 네.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푸시를 또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음, 클립은 지금, 저는 클립에 진짜 많이 놀래고 있거든요. 저 지금 방문자 음, 수 정말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네네. 제가 보여드리면, 제 거를 한번 보시면, 이 클립이거든요. 보면은, 뭐, 많이 안 나온다 해도 8, 900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만 뷰, 뭐, 11만 뷰도 있어요. 그리고 막 40몇만 뷰 나왔나? 30몇만 뷰 나왔나? 그러니까 안 나와도 이렇게 터지는 게 굉장히 많이 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스타그램, 뭐, 다 저도 하잖아요. 뭐, 클립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 쇼츠도 하고, 심지어 틱톡까지 하거든요. 음, 근데 안 나올 때는 막 저도 30뷰 막 이렇게 나오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네, 보세요. 여기 보면은 58뷰, 156뷰, 150뷰 하다가 2,500뷰. 이렇게 한 번씩 터져요. 한 음, 번씩. 작게 작게 터져요. 저도 중간에 보면 되게 안 나오던 때가 많아요. 근데도 꾸준히 하면은 가다가 팡 하면서 이제 숫자를 툭툭 올려주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네네. 결과 텍스트가 들어간 게 유리해요. 텍스트. 음, 그래서 썸네일에 반드시 텍스트를 넣어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얘도 네, 마찬가지로, 예, 무조건. 그거는 진짜 제가 다 해보니까 그래요. 네,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올린 게시물 8개만 보면은 제가 썸네일 안 올린 딱 하나만 지금 876뷰잖아요. 네네. 이게 제일 낮잖아요. 썸네일 안 올린 게 제일 낮아요. 음, 그랬어, 항상. 그래서 썸네일 올리는 거를 저도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썸네일이 이제 들어갔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죠. 썸네일 안 넣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좀 가이드가 어느 정도 음,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썸네일을 반드시 메인으로 잡아주는 거 그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클립도 결국에는 트렌드거든요. 아까 전에 네, 우리가 다이아로직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클립 같은 경우도 이제 시의성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거에 반영해서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지금 클립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정보가 계속 저한테 날아와요. 네.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클립 관련된 거, 보면, 클립이 블로그가 있거든요. 음, 요거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클립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클립도 그걸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네. 해요, 사람이. 그 사람 눈에 음, 그게 수기로 뽑히고 이런 게 잘 돼요. 최근에 제가 무슨 음,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클립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공지가 옵니다. 그럼 어떤 공지가 오냐면, 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클립에서 이렇게 공지가 오는데, 뭐가 공지가 왔냐면 저한테 재즈 페스티벌 초대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 링크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 링크 보냈는데 여기 보면 뭐 티켓 뭐 2장씩 준다 뭐 돼 있고 막 해가지고 나는 이게 뽑힌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음, 알고 보니까 선정이 안 됐는데 직원이 실수로 저를 요거 제가 여기 보면은 재즈 페스티벌 티켓 전달을 어떻게 받나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전 된 줄 음, 알고 착각하고. 음, 근데 직원이 이 컨텐츠 제작서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래서 나는 아,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내가 어, 당첨됐다는 메일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맞나? 이래가지고 담당자한테 근데 담당자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번거롭지만 부탁드릴게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음, 연락이 온 거예요. 개별적 카톡으로. 그래서 미안한데 이거. 정확히 당첨된 거 아닌지 몰라서 티켓 사야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 이랬더니 자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었던 거야. 음,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착각하고 되신 분인 줄 알고 보냈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음, 한번 미안함 일본어가 된 거야. 미안함 음, 하나를 샀어, 저한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그래도 다음번에 또 행사 있으면 저 꾸준히 신청할 거니까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잘 응, 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놨어. 그러고 나서 응, 저는 재즈 페스티벌을 원래 고등학교 친구랑 가기로 약속을 해놔서 티켓팅을 한 거예요. 응, 근데 행사 바로 전전날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담당자가. 그래서 가시기로 한 한 분이 캔슬이 났는데 가실래요? 이래가지고 티켓 두 응, 장 응, 응. 받았잖아요. 근데 19만 8천 원짜리예요, 그 티켓이. 우와. 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런 관계 형성을 해놓으면 아, 또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티켓 덕분에 너무 잘 다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콘텐츠 올린 것도 막 음, 링크 보내드리고 막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 서로 이제 되게 기분 좋게 그분도 나 도와줘서 좋고 나도 이제 음, 되게 열심히 해줘서 좋고 이래서 서로 윈윈을 하면서 이제 관계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라 모든 게 다 내가 말 한마디 예쁘게 했을 때 이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 클립도 이벤트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면 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음, 게 뭐냐면 오늘 여기 클립이라고 있어요. 오늘 여기 클립. 이거 제가 또 링크 네.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현장성 음,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은 계속 못 만나잖아요. 가만히 네네.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코칭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래서 매번 하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매번 해주고 싶은데, 저도 뭐 제가 라이브 음, 방송하고 막 맨날 소통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여행을 가시는 데마다 오늘 여기 클릭, 에어비앤비,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 에어비앤비로 그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요거 넣으면은 이런 거 있죠. 에어비앤비와 여름 여행이랑 티켓이 하나 발행이 돼 있거든요. 요거 해놓으면은 음, 이 담당자 눈에 띄는 거죠. 보시면. 음, 그래서 6월에도 미션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션 해시태그가 있는 곳들을 하나하나 음, 맞춰가지고 하면 당연히 푸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이게, 음, 네네. 이게 5월에도 있었어요. 5월에도. 5월에, 음, 5월에도 이렇게 야외 활동 포토존 해가지고 5월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그게 다 여기 클립 블로그에 오시면은 여기에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네. 맞춰서 내가 나랑 비슷한 탭에 이런 게 운영되는 게 있나 한번 싹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클립 새 소식부터 여기 클립에 사는 프로그램 어워즈 이런 거 이거 쭉 네네. 한번 173개 글인데요. 클립에 관심 네.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글만 쭉 읽어보셔도 저보다 더 정보가 많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시 반까지 진행할 거라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질문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혜경님 또 이제 쭉 들어보시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학원 홍보를 하는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잘 키워드를 잘 해서 하면 저희 학원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떠요. 그런데 이제 위에 뜨는 사람들은 유료로 그 신청을 해서 그,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게 지금 이렇게 블로그로 쓰고 있으니 그렇게 유료로 해서 1년 동안 한 40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거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료가 부분이 하는 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링크. 사람들이 써주는 글이에요? 아니면은 그 공식 블로그를 운영 대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다른 영어 사람에 학원이 써서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 블로그 대행 맡겨서 그렇게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 어느 정도 성장 가도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하면은 사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리뷰단을 그 돈 주고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레뷰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레뷰. 레뷰 같은 데 가면은, 건당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계약을 100만 원 이상씩 해요. 그게 이제 얼마 정도 월정액 이상씩 하면은 할인율이 높아져요. 음, 그래서 원래는 단건으로 가면은 건당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 사이고,
저는 하면은 그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수량을 먼저 빨리 계약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서를 끊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쉐어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내글을 상위시켜 주는 거를 한 달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3명? 다섯 음, 명 정도만 꾸준하게만 운영해도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컨텐츠의 종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음, 이제 학원의 그 위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블로그를 모집하는 거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반 진짜 리뷰를 찾는 건 조금 어렵고 그렇다면 그냥 대행사에서 우리가 사진 다 제공하고 그냥 노출시켜주는 글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대행료는 적거든요. 그럼 배포 같은 건 훨씬 더 단가는 낮지만 그런 걸로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음, 조금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배포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큰 금액을 하시지는 말고 제 생각에 그냥 한 달에 한 3건에서 5건 정도만 그냥 꾸준히 한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음, 우리 흰구름님? 네, 서로 이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랑 결이 맞는 사람하고만 수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음, 이웃을 늘려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수락을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랑 또 댓글을 다 달아주시는 거에 답 댓글을 제가 다 달아야 되는지 아니면 음, 좀 바쁘기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누락시켜도 되는 건지 약간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좀 이런 게 좀 어,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5천 명까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서로 이웃은 그렇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내 타깃이랑 완전히 맞는 사람을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은 향후에 정리가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블로그를 이유 맺을 때 약간 활동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최근에 글 쓴 경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웃소통이 활발해서 댓글 같은 수가 조금 있는 블로그, 이런 걸 위주로 이웃을 많이 맺어가시고, 나중에 내가 한 3천 명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 오면 그때 돼서 정리를, 후정리를 하는 거죠. 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조금 이웃수가 늘어나는 게 블로그에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답글 다다는 거는 이제 저는 블로그를 좀 빨리 성장시키고 싶다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또 필수적인 댓글에만 답글을 달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답글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진짜 옛날에 쓴 글인데, 아직도 댓글이 엄청 달리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ADHD가 있어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 약간 문제성 키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효력이 길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가? 이런 글 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최근에도 막 계속 이게 제가 글을 시리즈로 한 3개인가 4개를 썼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쓴 글이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시리즈 글이 계속 이렇게 달리는데 이런 건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국으로 다 갔대요. 소개가. 그래가지고 여기 회사에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저는 그냥 쓴 글이었거든요. 제가 광고글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너무 효과가 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 일을 좀 뭔가 우리 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른 쪽 업체에서 또 이 광고가 들어온 거죠. 요게 이제 광고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고 또 이거를 파생해가지고 또 그 ADHD 치료하는 무슨 그걸로도 또 광고글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면. 근데 저런 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정보의 노출을 이제 수동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 노출하면은 사람들 글만 보고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일부러 정보를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뭐 해주세요. 궁금하신 분은 뭐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줘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연락이 가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거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짠 거예요. 왜냐면 저게 저한테는 포트폴리오잖아요. 내가 이런 업체 글을 쓴 게 이만큼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의 누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저는 공구 되게 1세대처럼 되게 옛날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가? 이건가? 이런 청소기 같은 것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댓글 수 보이세요? 댓글이 503개. 네, 503개. 이게, 이제 뒤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지금 다 구매하신 분들 다 막 하고,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뒤에는 다 팔아가지고. 네,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게 저한테는 포트폴리오인 거죠. 누가 의뢰했을 때 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광고로 받기 좋겠죠? 음. 그런 게 힘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뭔가 흐름을 설계하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야 다음번 광고로 가든 어떤 수익화로 가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팩트를 이제 근거로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광고비도 부를 수 있고 좀 더 이제 세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최근에 또 들어왔던 거는 제가 심지어 너무 세게 불렀어요. 제가 광고비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날라갔는데, 이거 아까 말했던 그 ADHD 것 때문에 이걸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 협업 조건으로. 그래서 얘네는 50만 원 기계 준다 이랬는데, 나 이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이거 금액, 이거 주요 타겟이 제가 3040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겟이 정확하게 엄마들로 성이 설정돼 있고, 상위 블로그 최적 단계고, 이제 뭐 노출할 때 이런 거 유지 기간이랑 뭐 얼마 비용이랑 이런 거 다 돼서 원고료는 무조건 줘야 되고 기계는 줘야 된다. 기계 제공을 안 하고 그냥 대여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가 세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불발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식의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들이밀기가 좋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댓글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연수님이 댓글을 달아서 댓글 수를 많이 늘려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도 댓글을 좀 계속 달아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진선님. 네. 아까 클립 이야기 조금 해주셔가지고, 클립 네.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아, 클립 편집. 클립 네. 편집을 지금 단시간에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클립을 왜냐면 모바일로 연결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최종 코칭 때 시연을 네. 하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아, 네네. 네. 근데 시간이 지금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 두 분 질문 받으면 딱 끝날 것 같아서. 근데 클립은, 저는 클립으로 자체 편집하는 거는 뭐, 네. 그냥 컷 편집 정도로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캡컷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기능도 많고, 편집을 너무 쉽게 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기본 편집을 캡컷으로 다 끝내고, 그거를 올릴 때 클립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뭐 블로그 링크를 걸 수도 있고, 네이버 네. 쇼핑을 걸 수도 있고, 뭐, 지도를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티켓을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클립 자체에 있는. 그리고 클립은 이제 저작권이 되게 엄격해가지고, 외부 플랫폼에 있는 음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클립에 있는 자체 음원을 써야 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옵션 없는 것만 클립에서 하시고, 기본 편집은 그냥 캡컷으로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에 약간 10분 안에 그거를 해소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최종 코칭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네. 열심히 쓰세요. 최종 코칭 받으시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쇼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클립도 그렇고 제가 요즘 쇼폼 쪽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캡컷을 강의로 하나를 만들까도 생각 중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강의로 아예 편집 강의를 열어가지고 전체를 한번 유료 강의로 하긴 하겠지만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 강의로 올려놓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코칭 때는 제가 풀 버전으로 알려드리진 못하겠지만 풀 버전 강의를 조만간 한번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친구가 샐러드 가게 창업해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개인 강의를 요청해가지고 제가 개인 강의를 해줬는데 걔가 지금 그러니까 릴스를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운 기술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그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알려주면은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다. 그리고 우리 여기 그룹 분들도 퀄리티 올려서 클립 같은 거 좀 성장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 강의를 열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기본 편집이랑 클립에서 바로바로 써야 되는 특별한 것들, 그런 것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데이지님. 그리고 혹시 오프라인 강의한다 그러면 오실 수 있나요? 여기. 그게 사실 편집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하면 제일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직접 찍고 막 해서. 저도 오프라인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열 수는 있긴 한데, 오프라인으로 해서 아까 전에 우리 연수님도 촬영 그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고 하면 좋기는 한데. 진선님은 부천이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오프라인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모객을 해보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던가 뭐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먼저 나가셔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촬영 편집 같은 경우는요, 어, 그, 제가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저는 이제 키네마스터라고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 중에 제일 역사가 좋은 건데, 그것 때부터 이제 편집 강의를 했었고, 원래 제가 전공이 연극영화과 나왔거든요. 제가 촬영 전공이었고, 연출 전공이고 이랬어가지고, 저는 이제 단편 영화부터 약간 바이럴 영상, 이런 영상 제작까지 제가 싹 다 하는 편집도 제가 직접 다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거 가르쳐 드리는 게 좀 전공자 시선에서도 많이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카메라적인 기술이나 스마트폰에서도 구도적인 것들이나 이런 되게 기본기가 있거든요. 그 기본기만 한번 딱 배워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조금 다 응용이라서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날짜를 잡아보는 쪽으로 최대한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이 부천 공간도 지금 강의장으로 쓰기에 아주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큰 비전도 있어요. 80인치인가 120인치인가 뭐 엄청 커요. 120인치인가 보다. 되게 큰 비전도 있어서 여러분들 오시면 강의 듣기도 되게 좋은 공간이고 실습할 수 있는 도구도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진선님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연수님 아니면 혜경님 세 분들 중에 제가 10시 반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도 응. 지금 이제 클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블로그랑 네, 연결된 거를. 네. 그런데 이게 다른 분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이제서 음악 배경만 깔아서 그냥 하니까 너무 이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제가 강의를 한번 열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촬영 기술도 사실 되게 기본 기술이 있어요. 뭐 패닝, 틸팅, 뭐 이렇게 픽스, 뭐 클로즈업 하는 거, 뭐 핸드헬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빙에 대한 것들도 되게 기본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구도도 약간 황금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리드, 핸드폰에 있는 그리드 열고 거기에 어떤 점에다 인물을 어떻게 배치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런 약간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는 연극영화과 나왔으니까 전문 수업에서 듣는 전공 수업이긴 한데 그 전공 수업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심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게 딱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카메라 기종에 다 적용돼요. 어차피 카메라 원리나 그 이론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는 장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동영상 캠코더부터 그냥 DSLR부터 그 핸드폰 뭐 패드 뭐 모든 장비가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사무실에. 그래서 그런 걸 다 같이 다양하게 체험해보면서 하시면 도움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 시간 원데이 클래스로 해가지고 다들 시간 맞으시는 대로 한번 짜볼게요. 이거는 조금, 꼭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쇼폼을 안 하면 마케팅에서 뒤처져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블로그가 메인 채널이긴 하지만 쇼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만큼 늘거든요. 모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쇼폼 하나 만들면은 5개 채널이 돌아가요. 릴스, 쇼츠, 클립, 그리고 틱톡, 유튜브 뭐 있지? 그리고 4개네요, 4개. 4개 채널이 돌아. 거기다 이제 요즘 스레드, 인스타그램에 스레드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리는 건 5개 정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다 쇼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진짜로 한번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연수님 아까 질문하려고 하셨던 거. 네, 아,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가끔 제 정보가 어디서 노출됐는지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서 협업 제안한다고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저 이제 전화로 오는 거는 약간 죄송합니다 하고 끊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네. 아, 저는 메일로도 많이 그냥 오는데, 광고대행사는 조금 네, 그거는 조금 우선은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브랜드를 네, 조금 더 키우고 아까 말했듯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메일 제안이나 이렇게 내가 검토 가능한 제안들만 조금 보시고 그렇게 광고대행에서 제안 오는 건 대부분 글 원고 줄 테니 올려주세요. 이런 게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뭐 카테고리 임대 주세요. 뭐 블로그 파세요. 뭐 이런 쪽 연락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네. 되게 랜덤으로 돌려요.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시려면. 네, 네, 고맙습니다. 그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브랜드가 많이 커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드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네, 정도 지수를 좀 채우는 기간까지는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그 기간을 약간 뭔가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좀 써보시면 네,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진서님 질문 하나 있으면 받고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서님 질문 네, 주세요. 저 그 썸네일이 되는 대표 사진을 설정할 때 좀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되는지, 일관성을 좀 줘야 되는지, 음. 아니면 그냥 예쁜 사진을 그냥 해도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너 F야 T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넌 F가 좋아, T가 좋아. 아, 성이야. 어떤 사람은 일관성 있게 브랜딩이 돼서 커버가 똑같이 이렇게 통일감 있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중에 가장 예쁘고 잘 나온 사진이 메인인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커버가 돼 있으면 뭔가 상업적인 느낌이라서 누르기 싫어. 난 약간 일반인의 그냥 솔직한 편안한 리뷰를 읽고 싶어. 이런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테고리의 성향에 따라서 커버를 좀 다르게 변화를 줘보자. 그래서 내 컨텐츠에서 어떤 게 더 인기가 있는지 내 블로그 안에서의 내 지수, 그러니까 내 통계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정보성 글이 강하고 뭔가 좀 정보의 가치가 높은 것들은 커버를 입히는 게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네. 약간 내가 아이랑 막 이렇게 놀고 뭔가 편안한 느낌의 글들에 전부 다 커버를 입힌다 이러면 그게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택의 어떤 부분이긴 한데 둘 다 꾸준히 좀 한 카테고리를 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좀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네, 구별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결국에는 통계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게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가는 내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셔야 돼요. 음, 그렇게 확인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단체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혹시 진선님 카메라 잠깐 켜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약간 뭔가 이게 마지막 의식처럼 뭔가 하는 게 있어요. 단체 사진 하나는 꼭 찍어야 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잘 나오셨습니다.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잘 나왔어요.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칭은 마무리하고요. 중간 질문방은. 이제 마지막 최종 코칭은 저희가 22일 일요일. 그래서 계속 조금 일정이 일요일 날로 잡아서 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도 쉽고 일정 빼기도 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같은 시간으로 해서 9시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2일 시간 꼭 지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도 질문 언제든지 주셔도 되니까 오늘 질문방에서 하신 것처럼 이런 질문들 생기는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저 태그해가지고 질문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2일 날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